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늘 다룰 종목은 바로 로켓랩 되겠습니다. 자, 로켓랩 주가가 살짝 흔들리고 있어서 좀 다뤄볼게요. 보시면 100달러를 미처 넘기지 못한 채 99.58달러의 최고가를 찍은 뒤에 약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 쉬지 않고 오른 뒤에 드디어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 큰 하락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유의미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번에 터진 소식이 뭐냐? 차세대 로켓인 뉴트론 개발 과정에서 1단 로켓 탱크에 대한 자격 시험 중에 파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켓랩의 뉴트론 로켓에서 사용될 탱크가 자격 시험 과정에서 손상이 되면서 첫 비행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해당 시험은 하이드로스태틱 테스트라고 불리는 과정인데 탱크 안에 액체를 채운 뒤에 실제 운용 환경보다 훨씬 높은 압력을 가해서 어디까지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언제 어디서 깨지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였고 그 과정에서 탱크가 파열이 된 겁니다. 회사 측은 자격 시험 과정에서 시험 실패는 드문 일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어서 우리는 구조적인 건전성과 안전 여유를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물을 한 개까지 시험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엄격한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험 실패가 일반적인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손이 의도된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켓랩이 뉴트론 개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밝힌 점이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시험 구조물이나 시설에는 중대한 손상이 없었고 다음 1단 탱크는 이미 생산에 들어간 상태이며 팀이 오늘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에도 뉴트론 개발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월로 예정이 된 다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요. 참고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죠. 2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현재 팀이 1단 시험 데이터를 검토 중이고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뉴트론 발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월 21일에 메릴랜드주 미들리버라는 곳에 위치한 로켓랩 시설을 지켜보던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 시설이 뉴트론 구조물이 제작되는 곳으로 외부에 노출이 돼 있었던 한 탱크가 붕괴된 것으로 보였으나 당시에는 그 손상이 의도된 시험 결과인지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SNS에서 살짝 퍼진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뉴트론은 소형 발사체와 그리고 대형 발사체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중형급 로켓인데요. 더 무거운 위성이나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요 급의 로켓은 국방 관련 임무나 그리고 대형 위성 군집 발사에 특히 중요한데요. 해당 로켓은 버지니아주 월롭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발사단지 3번에서 발사될 예정이고 이 발사대는 2025년 8월 완공이 됐습니다. 발사대 공식 개장 당시에 로켓랩은 연말 이전에 뉴트론의 첫 발사를 목표로 하는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연말을 말한 거죠. 다만 로켓랩 CEO 피터 백은 그보다 몇 주 앞선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일정이 그린라이트 상태,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정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 실적 발표에서 로켓랩은 첫 발사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뉴트론이 1분기 중에 발사대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후 어느 시점에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 CEO는 이 시점이 발사대 최종 시험 결과에 달려있고 여기에는 일단 아르키메데스 엔진의 정지 연소 시험도 포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CEO는 당시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술술 진행된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보통은 무언가가 그러니까 발생하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고요. 로켓랩은 뉴트론의 첫 비행에서 1단 회수를 시도할 계획은 없지만 피터 백스요는 이번 배양의 핵심 목표는 궤도 진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발사대로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다른 사례를 통해 봤다면서 우리는 그런 방식은 절대 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발사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성공을 주장하는 식의 최소 기준을 내세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엄프를 위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로켓랩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탱크 파손은 이런 뉴트론 개발 과정 중에 구조적인 한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항공우주 개발에서는 지상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비행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땅 위에서 미리 약점을 찾아내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덜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일정에 민감해지는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트론은 로켓랩의 미래 매출을 크게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이고 첫 비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에 관련 계약과 그리고 수익의 인식도 함께 미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뉴트론이 중요한 이유는 로켓랩이 방산과 그리고 국가 안보 우주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계약은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고 또 한번 확보하면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 반응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켓랩 주가는 지난 1년간 실적 개선과 수주 잔고 증가 그리고 방산 우주 시스템으로서의 위상이 재평가되면서 상당한 상승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예상 가능한 개발 이슈조차도 단기적인 조정이나 변동성을 유발을 하기 쉽죠. 애널리스트들의 시각 역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매수 의견이 7명, 홀드 의견이 4명입니다. 목표가 평균은 82.44달러로 현재보다 6% 정도 낮고요. 일부는 로켓랩이 국방 우주 분야에서 차지할 역할이 커지고 있고 일렉트론 로켓의 반복적인 성공 발사가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은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실적을 쌓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이 쌓일수록 정부와 민간 고객 모두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 이게 결국 뉴트론 같은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미 주가에 상당한 기대가 반영이 돼 있고 뉴트론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2026년 1월 16일 로켓랩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상향을 했고 목표 주가를 67달러에서 무려 105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상향의 배경으로 로켓랩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각화된 우주 기업으로 시장에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단순한 발사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성장 선택지를 갖춘 종합 우주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로켓랩의 강점으로 반복적으로 입증이 된 발사 수행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일렉트론 로켓을 통해서 꾸준히 성공적인 발사를 이어온 점이 기술적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형급 발사체 시장이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있는 가운데 로켓랩이 뉴트론을 통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이유로 꼽았습니다. 중형급 발사체 시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자가 좀 제한적인 영역인데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번 리포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우주개발청 SDA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인데 여기와의 대형 계약입니다. 로켓랩은 최근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SDA 트렌치 3추적 계층이라는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 계약을 로켓랩이 기존 방산 대기업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전략적인 성과
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하청이 아니라 주요 계약을 책임지는 주 계약자, 프라임 컨트랙터로 선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모건스탠리는 또한 이번 SDA 추적 계층 계약이 향후 골든돔 프로그램과 연계된 추가 기회를 여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골든돔은 미사일 방어 그리고 우주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형 국방 프로젝트인데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가 장기간에 걸쳐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게 되면 장기적인 수주 기회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로켓랩은 SDA와의 계약을 통해서 트렌치 3 프로그램에 사용될 위성 18기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은 회사 역사상 단일 계약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기본 계약 금액은 약 8억 600만 달러, 여기에 추가 옵션으로 1045만 달러가 더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위성들은 미사일 경보 그리고 추적을 위한 고급 센서를 탑재하게 되는데 로켓랩은 발사뿐 아니라 위성 제작까지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로켓랩을 둘러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드햄은 로켓랩의 목표 주가를 $90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베어드는 골든돔 프로그램과 관련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83에서 $100로 상향을 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 역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2025 회계연도에 일렉트론 로켓이 총 21회 발사에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로켓랩은 사실 방금 전에 SNS를 통해서 밝혀왔어요. 일렉트론 로켓의 80번째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첫 번째 일렉트론 발사였는데 목표 전이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트론 소식과는 좀 달리 그건 살짝 아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렉트론 발사에 있어서는 기분 좋게 2026년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 말에 37.57달러 수준 구간에서 강한 바닥을 만들고 그 이후 추세가 명확하게 위로 돌아섰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주 항공, 그러니까 우주 반영 그 섹터가 더욱더 핫해지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60달러 그리고 70달러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했고 최근에는 90달러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99.58달러 부근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상승률이 한 130%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 과열과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기 쉬운 자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단기선인 5일선과 20일선이 지금 강한 상승 국면에서 급격히 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특히 20일선과 60일선이 정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주가가 가속도를 붙였다는 점이 이번 상승이 추세 상승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고점 99달러대 터치한 이후에 음봉과 그 뒤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죠. 음봉이 등장하면서 변동성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워낙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과 신규 진입 대기 수요가 좀 충돌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느냐이고요.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이미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더라도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지금 보시면 21선을 살짝 찍을랑 말랑 하다가 반등을 했다면 주봉에서는 5주선을 찍고 반등한 상태입니다. 이평선을 보시면 5주선과 20주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요. 주가 역시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 5주선이 강하게 위로 꺾이며 추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중기적인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선인 60주선과 120주선 역시 완만하지만 분명한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장기 구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징후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20일선 죄송합니다. 21선과 20주선에 헷갈리네요. 일봉에서는 21선이고요. 그리고 주봉에서는
5주선인데 이게 81달러에서 83달러 구간 정도 됩니다. 요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5일선 살짝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일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리고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단기 과열 해소를 넘어서 조정이 한 단계 더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5주선이 좀 중기 상승 추세에서 좀 추세 유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 5주선을 이탈한 뒤에 또 다음 주에도 다시 올리지 못한다면 좀 중기적인 텀으로 조정의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의 깊이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20일선이나 5주선을 한 번 틱 건드렸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흐름에서도 21선, 그렇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서는 60일선, 120일선까지 깨뜨렸고요. 주보로 봤을 때는 20주선까지 깨뜨렸죠. 그런데 주가가 따다다닥 힘을 얻더니 반등을 했고 최고점을 경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이탈 이후의 반응인데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서는지 아니면 이런 이탈 상태가 며칠 혹은 몇 주 이어지는지가 좀 방향성을 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실시간으로 봤을 때 2%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가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우주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레드와이어 오르고 있네요.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LUNL Intuitive Machines 역시 오르고 있고 ASTS 스페이스 모바일 이 친구는 더 오르고 있네. 그리고 Planet Labs 이런 친구들은 지금 상승 중이죠. 다만 로켓랩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켓랩이 살짝 좀 스타트업 가운데서 대장주 성격을 보이는데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 뉴트론 이슈까지 겹치면서 살짝 좀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차트를 참고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주 섹터가 앞으로도 스페이스X 이슈를 통해서 이 핫함을 유지할 것 같은데 과연 로켓랩이 혼자서 조정의 기간을 겪을 것인지 그런 것도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간에 일단 굵직한 이슈에 있어서는 그 실적 발표 때 이번 이 뉴트론 이 탱크 손상이 정확히 어떠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뉴트론 발사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거의 매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입하기보다는 부담을 낮춘 방식으로 시장을 먼저 살펴보는 접근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빗썸에서 진행 중인 신규 가입자 대상 7만원 지급 이벤트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빗썸에 가입하시고 계좌 연동하시고 초대 코드 GOLD1234 입력하시면 바로 투자에 사용 가능한 현금성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혹은 XRP 혹은 솔라나 등등 원하시는 코인 투자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한데요. 빗썸 앱 설치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GOLD1234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근데 초대 코드를 입력하셔야 5만원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전체 절차 10분도 안 걸립니다. 야, 근데 7만원 지급 이벤트라면서 왜 5만원만 주느냐?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벤트 계기로 7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빗썸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7만원을 시작해서 1300 이상까지 모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진입을 하신다 저보다 평단가가 꽤나 낮으실 겁니다. 그런 희소식 아닌 희소식 전해드리면서 아직 안 하셨다면 참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코드 GOLD1234입니다. 이상이고요. 로켓랩 주주분들이 잘하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것도 아닌데 왜 조정을 하느냐 하락을 하냐
오히려 줍줍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혼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좀 대기 관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암호화폐 이슈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